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가 언젠가는 이제 종식될 것인데 그 다음 펼쳐지는 세상이 어떨지 한번 이것저것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라앉아도 우리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코로나19 이후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다음에 이 세계의 흐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주지사가 지난 8일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똑똑하다면 대신 뉴 노멀,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한 어떤 표준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세균 총리도 며칠 전에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 지난 13일 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것을 고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지속하는 생활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활 방역 이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피엔스를 쓴 이스라엘 미래학자 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 역시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 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 년 이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될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강의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원격 진로 같은 게 실제 이제 활용될 수 있겠죠. 특히 자기가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녹음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얘기했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라고, 온라인 시대가 바뀌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일에 2차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뺀 초, 중, 고 400만 명이 한꺼번에 원격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당분간 전 세계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섣불리 개학했다가 감염자가 속출하게 된 그 싱가포르 사례가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2,299명이었고 사망자 8명밖에 안 됐었는데, 그 계약을 하는 통에 191명으로 증가하는 등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 300명으로 육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바로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국 유치원에서 막 확산자가 늘게 되고, 그래서 철회하고 재택학습으로 바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강의는 확산될 것이고, 국내 대학의 어떤 몰락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유명 대학의 명강의가 집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타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세계 각국에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상시화될 거라는 거죠. 세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본소득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라고 하라리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이 소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실제 실험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현재 미국의 극단적인 보수 행정기관조차도 위기 내내 국민 개개인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미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성 또는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성격을 지원금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얘기했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계획한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월 440유로, 한국 돈으로 약 5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급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조 2천억을 풀어서 코로나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을 제외하고 미국인 1인당 1,2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145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현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고 벌써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일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2일 부활절 서한을 통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교황은 서한에서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연했던 사대주의 같은 게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여겼었던 유럽,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서양 우월주의, 즉 사대주의가 만연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점을 서양에 알리고자 했고 이를 인정받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습다라고 풍자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뭐 Do you know 김치, 싸이 뭐 이런 말들을 연방하면서 한국인들의 사대주의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뭐 유명 예능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이라던가 윤식당,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서양인들에게 우수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달을 받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휩쓰면서 아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서양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 환상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재기가 없던 한국과 달리 서양, 유럽 전반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해서 방역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감시국가다, 뭐 밀고국가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네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자 한국을 인정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서양 우월주의가 이제 쇠퇴하게 될 거고 미국, 유럽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튜더라는 사람은 한국 특파원은 기고글 해서 서양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은 변질된 개인주의에 갇힌 서양과 대조됐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책을 잘 펼쳤고 현 정부에서 좀 강도 높게 잘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확산되는 추세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이 모범 국가가 될 것이고 또 리더하는 국가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겠지. 물론 아직 유언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주목받는 국가로 한국이 급부상함으로 인해서 보다 자동차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좀 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조금만 더 참으면 지금 3일째 20명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종식될 가능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좀 더 힘들겠지만 잘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빨리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일단 불확정적인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47명의 확진자가 외국 유입 사례까지 합해서 50명 아래로 이제 이틀이나 연속 떨어진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방역 당국에서 소망했었던 50명 아래 확진자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쨌든 이틀 동안 실현은 되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확실한 건 뭐가 있죠? 코로나와 관련된 것 중에 사스 메르스 때도 이와 같은 중험한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종식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역으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종식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좁혀서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47명으로 이제 확진자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면 외국에서 유입하는 그 사람들만 잘 관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잠시 정체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코로나가 과연 영원 무궁무진하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죠? 언젠가는 종식될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이에요. 그죠? 언젠간 종식이 될 거니까 그게 언제 일지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건대 아파트 가격에 코로나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언젠가는 종식이 될 테니까 말이죠.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상황은 아닐 겁니다. 뭐 이탈리아나 미국 등 전 유럽에 걸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종식이 돼야만 아마 대한민국 경제도 어느 정도 제대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거 큰일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실직 수당을 받겠다라고 줄을 선 그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이긴 합니다만, 빨리 이걸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 여건 타격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실직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될까 겁날 지경입니다. 실직자가 대량 생산이 되면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이거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는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50명 아래로 잠잠해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50명 이내로 계속 확산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종식이 될 수 있겠죠. 그 코로나 가격이 일산 아파트 가격, 특히 백마마을에 단기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서울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9억 이하의 일반 아파트,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인 9억에서 15억 사이, 그 다음에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그거를 이제 조정지역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냐 규제지역이 아니냐, 그 세 파트로 쪼개져 있는 그 권역을 딱 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이 아닌 걸로 쪼개다 보니까 총 2, 3은 6, 6개 권역이 분할적으로 나타나는데, 일산 백마마을은 어디에만 해당되냐면 9억 이하 일반 아파트이죠. 그죠?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 6파트 중에서 9억 이하의 일반 아파트이고 조정지역이 해제됐다, 여기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그 9억 이상이라던가 뭐 더군다나 15억 이상의 어떤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죽은 경기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오르는 건 고사하고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강남 3구만 해당됐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0.0 몇 프로이긴 하지만 서울 전역이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이거나 약보합세 아니면 떨어진 추세입니다. 그게 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자, 그 6개 권역에서 차치해두고 일산 200만 마을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이자 조정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5억대 이상이나 아니면 9억대 이상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혀 거의 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어떤 소강 상태의 영향은 지대하게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만 총선과 맞물려서 코로나가 잡히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까지 꾸준히 조금씩 상승되어 오던 그 폭이 작겠지만 다시 조금씩 꿈틀거리고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조금만 더 잠잠해진다면 풀려진 유동성이라던가 초저금리 이게 아파트 가격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조금이나마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 어떤 근본적인 것 아파트 가격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메스나 사르스 메르스나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파트 가격을 쥐고 흔드는 거는 그냥 단기적인 영향을 거래가 안 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을 쥐고 흔드는 거는 초저금리와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아파트 가격에 단기적인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러니까 코로나를 배제하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풀린 유동성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얘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초저금 완전 0%대 초저금리 시대인데 뭐 지나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리를 뭐 0.25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뭐 그것도 예측이니까 뭐 맞아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어쨌든 아파트 가격 영향과의 관계성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영향 그 0.25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초저금리 시대가 과연 코로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코로나를 배제한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놓고 본다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로나 영향이 끝나게 되면 아파트가 조금씩 상승했었는데 특히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은 과연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잠잠해진다면 더 나아가서 코로나 영향권을 배제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조금 상승 여지가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초저금리와 넘쳐나는 유동성. 지금 잠시 뭐 주식에 막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아무래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전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전역 아닙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고양시 일산 중에서도 그냥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에 국한된 얘기니까 확대 해석하지 말고 예측이니까 그냥 예측으로 끝나서 뭐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가 언젠가는 이제 종식될 것인데 그 다음 펼쳐지는 세상이 어떨지 한번 이것저것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이어서 유럽과 미국의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라앉아도 우리가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코로나19 이후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다음에 이 세계의 흐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뉴욕 주지사가 지난 8일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또 우리가 똑똑하다면 대신 뉴 노멀,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한 어떤 표준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세균 총리도 며칠 전에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 지난 13일 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것을 고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 지속하는 생활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생활 방역 이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피엔스를 쓴 이스라엘 미래학자 그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 역시 비슷한 예를 들었는데,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의 위기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동안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실제 조건에서 대규모 사회 실험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몇 년 이 세계의 형태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가 일상화될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 강의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원격 진로 같은 게 실제 이제 활용될 수 있겠죠. 특히 자기가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녹음하면서 경험했던 것도 얘기했고,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라고, 온라인 시대가 바뀌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6일에 2차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뺀 초, 중, 고 400만 명이 한꺼번에 원격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당분간 전 세계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섣불리 개학했다가 감염자가 속출하게 된 그 싱가포르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2,299명이었고 사망자 8명밖에 안 됐었는데, 그 계약을 하는 통에 191명으로 증가하는 등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 300명으로 육박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바로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국 유치원에서 막 확산자가 늘게 되고, 그래서 철회하고 재택학습으로 바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 강의는 확산될 것이고, 국내 대학의 어떤 몰락을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 유명 대학의 명강의가 집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국내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적잖은 타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세계 각국에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상시화될 거라는 거죠. 세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기본소득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라고 하라리 교수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이 소박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를 실험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현재 미국의 극단적인 보수 행정기관조차도 위기 내내 국민 개개인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주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미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성 또는 지속적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성격을 지원금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얘기했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계획한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월 440유로, 한국 돈으로 약 5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급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조 2천억을 풀어서 코로나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을 제외하고 미국인 1인당 1,200달러, 한국 돈으로 한 145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 현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고 벌써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일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12일 부활절 서한을 통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교황은 서한에서 존엄을 부여할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고려할 적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만연했던 사대주의 같은 게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여겼었던 유럽,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는 서양 우월주의, 즉 사대주의가 만연했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점을 서양에 알리고자 했고 이를 인정받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습다라고 풍자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Do you know 김치, 싸이 이런 말들을 연방하면서 한국인들의 사대주의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이라던가 윤식당,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서양인들에게 우수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달을 받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휩쓰면서 아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서양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이라고 얘기했던 게 다 환상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재기가 없던 한국과 달리 서양, 유럽 전반에서는 두루마리 휴지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해서 방역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감시국가다, 밀고국가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네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되자 한국을 인정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서양 우월주의가 이제 쇠퇴하게 될 거고 미국, 유럽이 주도해온 국제 질서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튜더라는 사람은 한국 특파원은 기고글 해서 서양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은 변질된 개인주의에 갇힌 서양과 대조됐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책을 잘 펼쳤고 현 정부에서 좀 강도 높게 잘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확산되는 추세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한국이 모범 국가가 될 것이고 또 리더하는 국가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겠지. 물론 아직 유언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주목받는 국가로 한국이 급부상함으로 인해서 보다 자동차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좀 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흐트러지고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조금만 더 참으면 지금 3일째 20명대 유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종식될 가능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 좀 더 힘들겠지만 잘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등 환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